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보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게 이렇게 또 드라이브를 이렇게 딱 걸고 가더라고요. 단기 평선 맞춰가지고 고기 들리면 툭툭툭 튀어오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를 요 위쪽을 이제 벌려서 여기가 이제 노리는 게 맞겠죠. 미국 시장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를 보여주려면은 일단 2,720이 밀리면 안 되고요. 이거 좀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권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10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삐뚤었나요? 자꾸 예 그러면 2,770 정도인데 이거를 시도가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다인데 외국인들 선물 봐야죠. 이거 오늘 드라이브가 어떻게 걸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45분 갔는데 외국인들 선물이 약 한 2,000개 플러스 이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은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개 이상으로 위로 잡으리 잡고 거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22포인트 42포인트 올라가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살아나겠죠. 지금 이 방향성이 일단 결정은 됐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포인트는 첫 번째 외국인들 선물, 두 번째 삼성전자, 예, 이 두 개가 포인트 같아요. 저 예의와 존경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Say again. 삼성전자. 예, 여기서도 예의를 찾아야 되는군요. 예, 예. 아니 너무 요새 동네 바보형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그들 발음대로 한 겁니다. 샘슨 일렉트로닉스. 예. 그래서 일단 그 과정들 일단 보면서 오늘 지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네. 지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가는 것만 갔어요. 네.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2차전지도 세부 섹터 이런 것만 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베이스가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던 게 가장 크거든요. 요거가 계속 플레이가 들어올 것이냐. 근데 요거보다는 아마 이제 금리가 또 4.3대에서 테스트하고 밑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 쪽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장주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즉, 실적은 다 좋은 거 알고 그런데 그 사이 한 2주 정도가 적어도 2, 3주 정도가 실적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중반, 6월 말, 그리고 7월 초 가야 삼성전자부터 또 실적이 쭉 나오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성장주가 조금 좀 힘내서 고개 막 들이미는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성장주가 변화가 되려고 본다. 그러면 이거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야, 네이버 보셨습니까, 요즘에? 와, 이거 네이버 많이 빠졌죠. 네. 이렇게 변했거든요. 네이버. 그래서 이게 네이버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주식시장에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래서 요거가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출발하는지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이게 변화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되면은 갭상승 나와서 거래 팍 터지면서 쫙 움직이는 분위기. 그러면 성장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갔던 네이버가 변화가 들어오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장주 쪽에서 봐야 될 게 저는 바이오, 예, 이쪽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와, 드디어 알테오젠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근데 좋은 얘기가 막 나오네요. 예. 이 고점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 입장에선? 이거는 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머크만 바라봤는데 이번에 에스코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머크 말고 글로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7곳 회사랑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다국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죠.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3-4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머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까지만 뭐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로열티 5%. 예. 그럼 할로자임 것도 거의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 차용한다고 해도 5%. 그러면 여기서 3-4곳이 추가로 이제 들어온다고만 그러니까 좀 이제 디벨롭이 된다고만 한다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 똑같은 게 그냥 뭐 똑같이 쳐주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SG 그러니까 주사 맞는 그 제형에 대한 SC 제형 SC제형. SCV는 그겁니다. 그
테란 CG 나 이거 또 자꾸 단어 또 이 승부욕 생기네. 야 테란 쳐보세요. 테란. 예, 그래서 SVC네 그거든요. 예. 그래서 SC 제형 맞잖아. SC 제형이요. 예. SC 예. Follow me. SC 중요한 건 알테오젠입니다. 예, 중요한 건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뭐래? 그냥 피하지 방지 이거 이런 네. 이름을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데 이 바이오 용어들은 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바보 같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라인업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대장수가 필요해요. 네. 그래야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ST팜은 조금 좀 변화가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2032년인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많아가지고 이번에 안 됐다고 로비 때문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요 관련된 쪽에서 ST팜의 가장 핵심은 RNA 관련된 쪽에서 원료 만드는 게 거의 독과점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제 나와서 이쪽 독과점 한다. 글로벌에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1위고. 근데 거기다가 캐퍼까지 작년부터 캐퍼 늘린다까지 감안하게 되면 요거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일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좀 밀렸는데 기회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알테오진이 만들어져가는 길을 바이오가 같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도 성장주 관점 쪽에서 이제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아주 확실한 좀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트레이딩 한다는 마음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거기다가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생각하고 야 2차 전지가 가고 있어 그러면 네. 에코프로를 먼저 의식적으로 보거든 무의식적으로. 근데 에코프로 뭐야 빠졌는데 왜 간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무슨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지금은 철강 쪽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천지도 분위기 바뀌어 있고 주도주가 바뀌어 있고 최근 들어서 로봇 쪽이 움직이는데 로봇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200 때문에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 빼고 오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주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땐 인정. 그래서 로봇 쪽도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게임 쪽인데 게임은 일단 신작 관련된 쪽에서 게임 페스타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고 거기다가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AI가 붙여서 게임사들의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조만간 하반기에 대두가 될 얘기입니다.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가능합니다. 신작 게임과 연결돼서 가능합니다. 네, 흐름이 요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엔터? 예, 이거는 우리 진 형님이 돌아가셨기 나오셔서.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13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뭐 또 그 행사 있죠. BTS 1년마다 하는 행사. 아 그래요? 예, 휴가도 다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보고 기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오늘 매기가 돌아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시작했는데 좀 비실비실하다. 그럼 그냥 또 그냥 화장품과 또 그 음식료와 K푸드와 예, K푸드와 보니까 와, 어제는 삼계탕도 그렇게 수출이 잘 된다고 그 마니커 뭐 이런 데들이 막 급등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거고요. 할인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플레이하는 정도고 막걸리 나오고 막걸리 그래 맞아. 그래서 뭐 보다 보니까 어제 쭉 그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뻥튀기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또 뻥이요. 아니 그 영국 술집인가 거기 영국에는 펍. 예 거기가 이제는 그런 데 말고 한국 술집에 많이 간대요.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나눠준 게 뻥튀기래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뭘로 만들어져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뻥튀기 관련주 뭐 없을까요? 예, 뭐 하여튼 찾아봐요. 고민해 봅시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술은 어제 보니까 또 대상 같은 경우도 주가 보세요. 완전 대상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것도. 대상감이. 예. 아이고. 이거 되죠, 이거. 참.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이상엽 이사랑 같이 머리 맞춰서 준 드립입니다. 예, 이런 거 보면서 이것도 김치예요. 네, 김치 이제 코스트코랑 월마트에 거의 다 80%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국적인 거
그들이 좋아하는데 품목 맞는 것들을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지나다니시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사나 이렇게 보시고요. 또 혹시나 뭐 젤리 이거 계속 한 이만큼 샀다. 오리온 사야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계속 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뉴스부터 한번 보죠. 이거 시간에 반도체 일부 관련된 주들에 대한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AI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쪽, 그죠? 네. 그 리벨리온이 있는데 지금 리벨리온이 SK텔레콤의 AI 반도체 자회사인 사피온이라는 회사랑 연내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상당히 좀 약간 자극적으로 달린 것 같아요, 그죠? 네. K 엔비디아를 우리도 이 K를 이제 여기도 갖다 붙이네요. 그러게. 네. 그것도 엔비디아의 그러니까요. 감히 또 우리 엔비디아 꿈을 전세랑님, 꿉시다. 뭐 충분히 우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또 메모리 부분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K 엔비디아? 어쨌든 자극적으로 저는 좀 달리게 알겠는데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근데 어쨌든 기사가 임팩트가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K 엔비디아를 꿈꾼다.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오나? 그 다음에 몸값 2조짜리 반도체 회사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 등등. 이 나오니까 어디 시간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비상장사들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우리 창투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창투사들이.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라고 달려있는 기업들이 어제 대부분 시간에서 이렇게 강세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런 기업들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QRT라든지 뭐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뭐 피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MPU 반도체, 뭐 리벨 상용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뉴스와 함께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오늘 또 강했기 때문에 시가부터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시가 갭 상승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높게 출발했을 때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이란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SK텔레콤의 자회사, 반도체 자회사가 연내 통합법인을 출시해서 뭔가 경쟁력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든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반도체 분위기에서 저런 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이번 주에 매크로 이벤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별도로 산업적인 이벤트로서는 뭐 주 초반에 있었던 것은 애플의 이제 개발자 회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플도 우리 그랬죠. 첫날 발표했을 때는 에이 별거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이 이게 완전히 AI 그 스마트폰의 수요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니까 주가가 연속으로 지금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총을 살짝 역전하게 됐었거든요. 다시 그렇지. 시총 1위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도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뉴스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삼성전자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낮나요? 없어요. 기대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러한 포럼에서는 기술적으로 우리 잘할 수 있다 앞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성과물이 기대했던 대로 좀 안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약간 소위 약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위치 정도를 한번 봐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기대치는 좀 떨어져 있고 별로 뭐 연내 하반기 정도에는 엔비디아가 받겠지 정도 그냥 기다려보자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좀 녹아져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HBM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은 지금 이미 조금
놓아준 상태고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 HBM 쪽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너무 할당이 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레거시 쪽에 대해서 업황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하반기 내년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오히려 또 하방은 또 닫아주면서 하반기에 만약에 HBM까지 뭐 해준다라면 이제 이 가격대가 그래도 그죠 바닥은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뭐 우리가 높지 않지만 기대치가 항상 없을 때 주가는 또 바닥을 다져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순매도였습니다 이번 주 그죠? 근데 어제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가 되었고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부럽네요. 메모리 3위 아닙니까 마이크론이?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신고가 제가 새벽에는 신고가까지 보고 잤는 것 같은데 오늘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가 이렇죠. 네, 4%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대단해요. 그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반의 반만이라도 오늘 그러면 4%니까 2% 정도 우리가 좀 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앞지를 때도 됐어요. 야, 또 되게 또 우리의 시간이 왔어요. 왔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 5% 삼성전자 아니 근데 어쨌든 필반이 2.90 올랐으니까 오늘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괜찮을 것 오늘 같아요. 우리 반도체 좀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하이닉스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표 주가가 연초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목표 주가가 거의 30만 원 가깝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8만 원짜리 목표 주가 또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6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건데 2분기 영업이 5조 이게 2018년도 그때 이제 빅사이클 이후에 최대 분기 영업이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가 방향성이 좋은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좀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뉴스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 뭐 관세율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반영이라면 요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 비중이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EU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테슬라가 물론 뭐 돈나무 누님도 한 몫을 했고 앞으로 2029년이었나요? 몇 년 뒤에 뭐 주가를 엄청나게 어느 또 지르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돈나머니가 캐시우드의 그 투자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쵸. 10년 동안 지금 130억 불, 그럼 몇 조야? 거의 17조, 뭐 16조 뭐 이렇게 까먹었는데 근데도 그렇게 여전히 열광하네요. 여전히 영향력이 있나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남들이 안 하는 숫자를 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목을 받죠. 사실은. 우리도 그러면 한 번씩 근데 해봅시다. 저는 장기로 오래 가는 거를 그 스탠스로 좀 약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네. 그 아끼다 뭐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질릅시다. 결국에는 세게 지르는 분들이 맞아. 맞았을 때 임팩트가 있어요. 시장에 관심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임팩트가 시장에 없는 이유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희마리가 없잖아. 좀 약간 뭐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삼전. 네. 10만 원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다음 뉴스는 10만 원 가겠죠. 저는 이거 봐. 가겠죠. 목이 바라요. 딱 목이 쉬어버리네. 목이 가버리잖아요. 이게 내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레거시가 하반기에 좋아지고 내년도에 그쪽에 숫자가 나오면 충분히 전고점 그 96,800원이 전고점이었나요? 그 숫자는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 문제일 건죠. 숫자는 지금도 보이지. 차트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를 해야지. 돈나무니님처럼 이게 테슬라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배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저기 뒷감당은 내가 질 테니까 한번 질러봐요. 올해 안에
98,000원 돌파합니다. 해봐요. 98,000원 돌파요? 올해 해봐. 안에? 잠깐만 차트 한번 볼게요. 뭘 봐. 그냥 질러라니까. 삼전 이제 주주들에게 힘을 주자고. 잘하시죠. 네. 98,000원. 네. 가는 걸로 하죠, 뭐. 지금 예상호가도 2.8% 올라서 나오네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8,000원에. 네. 자, 어쨌든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야기 하다가 땀을 확 뺐네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에는 GA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삼성밖에 네,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만 일단은 먼저 앞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는 어쨌든 뭔가 실어주는 분위기인 긍정적인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의 주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뭐 차단해가지고 미국이 막아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반도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의 부분들이 있고